남의 연애 이야기, 방구석 집사들의 맞춤 진단. 호우 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저희 파일 안에 녹음을 마치고 곤혹스러운 코너. 네, 그 짜투리 시간이지만 이제 더 이상 짜투리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그 지금 시간을 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에게 연애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안 계셨고요. 근데 저 지난번에 개인적으로 전 남자친구가 계속 생각난다는 그 사연에 대한 그 진단이 저 굉장히 울림이 있었어요. 네, 저는 마음에 울림이 있네요. 마음에 울음이 있네요. 아주 그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제가 또 속으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새로운 사연을 하나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네. 페이스북 페이지 중에 연애세포라는 제가 요새 이런 건 정말 잘하시네요. 이제 요새 많이 취재를 해요. 요새 좀 그럴듯한 걸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연애세포라는 페이지에 이제 어떤 분께서 익명으로 올려주신 사연인데 어느 정도 좀 그 범용성이 있는 사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사연 하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또 알아볼 수 있고 조 셰프님의 연애에 대한 가치관을 또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조 셰프님도 발굴하고 이 사연도 한번 발굴해 보는 그런 멀티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한번 일단 또 읽어드릴게요. 일단 제목격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목은 이겁니다. 제 남자친구는 저를 집에 데려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남자친구는 연애도 평등해야 한다고 남자가 여자 데려다 주는 게 불평등이라며 자기는 안 데려다 줄 거라고 했어요. 남자가 여자 데려다 주는 커플 이야기하면서 욕도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 될까 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1년째 연애하면서 집 앞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역까지만이라도 바라다 주면 좋겠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집 문 열고 잘 가라 하고 제가 내려가면 문 닫고 끝이에요. 아무리 늦은 시간이어도 비가 쏟아져도 혼자 갔어요. 지하철 내려서 먹을 거 사서 들고 가도 제가 가면 문 열어주는 게 다였고 마중 나온 적도 없어요. 이제 아무렇지 않을 때도 됐는데 혼자 집에 갈 때면 너무 쓸쓸하네요.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어제는 혼자 역까지 걸어가면서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남자친구, 절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그 되게 한탄하시면서 이 사연을 듣고 황당하네요. 네. 황당하다는 이런 놈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근데 정말 얼마나 잘생겼길래 여자친구 있는 거죠? 그러게요. 뭔가 불평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골치가 딱 아픈 스타일이죠. 근데 저는 이 사연 읽으면서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진짜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여자친구 빼고 저의 첫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여자친구랑 이 불평등 때문에 싸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여자친구는 그래도 데이트 비용을 남자가 조금 더 내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눈에 이제 그 정확한 맞춤법인지 모르겠는데 쌍심지를 켠다고 하죠. 그때는 그거 가지고 막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사실 원우 씨는 주로 원우 씨가 내잖아요. 그런 걸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편인데도. 그런 편인데 사람 심리가 희한한 게 그거를 뭔가 당연하게 느낀다고 생각하는 맞아요. 순간 뚜껑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험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남자친구 사연 속의 남자친구의 경우에는 불평등, 평등 요 개념을 지금 갖고 와서 한 번도 안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비가 쏟아져도 그냥 혼자 갔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갑자기 이 사연에 기시감이 있는 게 네네. 우리가 처음 연애 발굴 파일럿으로 할 때 무슨 뭐 체크리스트였나? 점수 매기는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평등 불평등을 네네. 기계적으로 환산하고 그렇지. 채점화하고 맞아요. 이런 걸 보면은 좀 황당한데 그 질문 자체가 남자친구가 저를 사랑하긴 하는 걸까요?라고 하잖아요. 네. 제 관점에서 보면 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그건 뭐 제 기준에서. 네. 근데 남자친구분은 또 다른 사람이니까 사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성분이 이런 사랑을 받고 싶으냐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랑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의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가치관이 이거냐.
오. 난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지. 고객의 우와. 니즈랄까? 너 진짜 잘한다 근데 진짜. 고객의 니즈가 필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사연 쓰신 분이 그 익명 제보하신 네네. 이분이 쓰니가 본인이 어떤 사랑을 받고 싶고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가 정리돼야 돼요. 근데 남자가 평등하냐 불평등하냐를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이 남자가 굉장히 염치 없는 논팽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자 보십시다. 네. 재밌어. 자, 이 사연을 저한테 주셔서 네네. 지금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평등해졌어요. 그래서 정보의 불평등이 제가 어느 정도 남자친구가 자취를 하다 보니 남자친구 집에서 데이트를 자주 해요. 맞아요. 자, 남자친구의 홈그라운드에서만 합니다. 제가 뭐 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 마냐까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넘겨짚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남자친구의 집에서만 데이트하면 사실 이건 평등한 겁니까? 우리 평등 도르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 전 성장도 오르지만 이 평등한 인간아 좀 성장해라 그래. 하고 싶은 게 맞네. 남자친구 집에서만 데이트하면 여자친구가 왔다 갔다 다 그러면 여자친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차비 들여서. 그럼 이거는 불평등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네. 만약에 평등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정말 그런 평등에는 평등으로 한번 대응해보자. 저는 그 부분도 사실 없고 맞네. 그리고 그냥 자기 집 문 열고 잘 가라 하면 하고 문 닫는다라고 하면 아까 저희가 오늘 파이란을 발굴했기 때문에 언어의 온도에서 이 느껴지는 이 쓸쓸함. 그렇지, 맞아요. 얼마나 이 그 역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게 하겠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정말 사랑한다면 많은 생각이 들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친구가 그리고 이걸 원했었잖아요. 원했었고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분은 괜히 말 꺼냈다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를 걱정해요. 남자친구한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기가 원하는 바도 이야기할 수 없게 하는 것. 이게 사실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그렇네. 맞네. 정확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연애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분이 좋으신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이렇게 리더십이 있는 게 좋다라고 느끼신 건지.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높은 경우로 우리 사람들이 이걸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어쩌면 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관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을 만나는 관성 때문에 그런 건데 본인이 원하시는 사랑의 어떤 가치, 사랑의 언어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받는 거고 그 사랑받게 하는 걸 느끼는 부분이 남자친구가 따뜻하게 나랑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존중해 주는 거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 남자분은 총체적으로 글 쓰신 분을 만족시킬 수 있게 사랑의 언어를 전달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이 여성 쓰니를 지금 사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좀 저는 뭐 일반적인 남자의 기준에서 보면 그런데요. 듣고 보니까 이거를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그 사랑하면 보통 저희가 뭐 얘기했지만 상대를 계속 보고 싶어지고 관찰하고 싶어지고 그리고 또 불쌍해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번 녹음에서도 지금 뭐 그런 정의 두 개 다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염치의 문제로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그 아까 저희가 파이란에서 사랑은 미안함의 정서를 갖고 있다라고 원우 씨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게 마찬가지인 게 남자는 데려다 주지 못해서 미안한 감정, 여자분은 데려다 주게 해서 만드는 미안한 감정, 이 겸양의 언어와 어떤 사과의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쌓이면서 사실 사랑을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게 건전한 메커니즘이죠. 반드시 사랑해라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미안함과 또 미안함이 쌓여가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데 너무 좋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너 우리 집 왔으니까 잘 가. 이것만 남으면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무슨 가게 가는 거지 그냥. 그냥 장사하는 거예요 서로. 거래로만 남으면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근데 사실 자기네 집으로만 부르면은 미안한 감정 생길 법도 한데. 그렇죠. 염치도 없는 놈인 거야. 이런 논팽이도 참. 와, 근데 그런 미안함의 감정 두 개가 만나서 사랑이 만들어진다는 그 표현 너무 좋고 마치 미안함이라는 감정은 되게 막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 마이너스 두 개가 원래 만나면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사랑이라고 하는 플러스의 감정이 되는. 역시 다르구나. 아니 근데 이 표현 미안함을 서로 교환하면서 이걸 사랑으로 바꿔내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연애의 메커니즘이 아닐까. 다음 사연도 좀 가볍게 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자, 제목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남자친구예요.
제 남자친구는 게임을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가장 많이 하는데 로요일이라는 게 있대요. 로요일은 수요일인데 그날 모든 게 리셋이 돼서 그날 게임 돈인 그 골드를 벌어야 해서 절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날 보자고 하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나요. 때문에 수요일에 볼 생각은 접은 지 오래고 평소에도 잘 못 봅니다. 물론 보자고 약속 잡는 것도 제가 먼저 보자고 하지 않는 이상 약속도 못 잡아요. 먼저 보자고 하질 않거든요. 너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나보다 게임이 우선인 것 같다. 라고 말하면 당연히 아니라고 합니다. 네. 만약 이 상황이 여러분 입장이었다면 저렇게 생각 안 하셨을까요? 제3자의 의견이 궁금해서 여기에 처음 글 쓰게 되었네요. 저희가 아까 읽은 사연이랑 좀 결이 비슷한데 이 로요일에 미쳐서 여자친구를 뒤로하는 그 남자친구 이렇게 자기 취미 이게 뭐 꼭 게임일 수도 있지만 자기 취미나 네. 뭐 혹은 이게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이날은 못 봐, 절대로 못 봐라고 하는 이렇게 하는 남자친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로요일의 존재 여부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로요일은 존중해 줄 수 있어요. 네. 근데 평소에도 자기가 최우선이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의 그렇네요. 진짜 문제는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저는 건강하게 서로가 네. 독립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연락의 빈도가 조금 간헐적일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커플 자체가 헐겁게 연락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게 꼭 사랑을 의심해야 하는 그렇죠. 뭐 이렇게 징후가 되지는 않지만 네. 그러나 한쪽이 일방으로 향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원우 씨는 네. 연락을 할 때 보통 이렇게 늘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실 때? 그럴 때도 있다가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왔다 갔다가 핑퐁이 좀 되지 네. 않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왔다 갔다 핑퐁이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건 연애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맞아요. 선후배 관계에서도 선배가 밥을 10번 사면 후배가 한 번 살 수 있어야 그렇지.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없이 그 한 번을 외면하면 선배는 더 이상 사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관계의 어떤 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탄성이라는 표현 좋네요. 네. 근데 이 남녀 관계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한들 네. 뭐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교무실에 불려갔어요. 네. 선생님이 너 공부 안 할래? 안 하겠습니다. 하는 애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네.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해. 이 안에 이 사람의 갖고 있는 마음은 말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 뭐 연락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네. 이 남자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한들 네. 최우선이 그게 바뀌지 않는다면 연애를 할 때 게임에 밀리는 내 존재 게임을 하는 날 수요일은 꼭 양해해 줬으면 좋겠어라면 양해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죠, 얼마든지. 이거 그러니까 말의 차이예요. 근데 모든 남자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게임으로 향해 있는데 나는 너가 최우선이야라는 말은 가볍고 네, 가난하고 맞아요. 되게 앙상해요. 그 마음 자체가 앙상하게 느껴져요. 네. 정말 이거를 느껴가면서 감내하면서 연애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는 또 이제 그 연애를 하시는 분의 네. 결정의 몫이지만 저라면 이런 연애는 맞아요. 왜 스스로를 비참하게 느끼는 연애를 해야 할까? 지난번에 하신 네. 표현대로 이런 사랑을 계속 받고 싶은 건지 과연 네네네.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조 셰프님은 연애하실 때 네. 연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편이에요? 저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건데 저는 또 제가 연애할 때 네. 일반적으로 봐도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막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뭐 헬요일이라고 이렇게 헬스 가가지고 운동해야 돼서 연락 안 되고 이런 경우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요? 전 그렇진 않아요. 저는 연락이 오면은 굉장히 빨리 연락해줘야 되고 네네. 제가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빈도를 정해놓고 네. 되게 레귤러하게 연락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좀 안 좋아한다고 감정이 그렇게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거죠. 제 삶의 바운더리를 너무 빨리 침범해 들어오시면 난 아직 이 정도가 아닌데 약간 이런 건 있지만 너무 빨리 깨닫게 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어떤 어느 정도의 관계가 진전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적어도 제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일지라도 연락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 셰프님이 열렬히 좋아하는 뭐 짝사랑이라고 할게요. 정말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그 사람한테 메시지 먼저 보내고 네. 막 안절부절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요. 안절부절 많이 못하죠. 다 알면서 괜히 이렇게 막 멀쩡한 척하지만 사실은 속은 막 왈랑왈랑 하는구나.
강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소개를? 자기소개 생양아치. 대신 깜빵 가는 뭐 친구 대신 빵에 가는 친절한 병신이죠. 병신, 약간 친절한 병신 비슷하네요. 네. 똑똑한 병신이에요. 네. 호구, 똑똑한 호구. 똑똑한 호구. 네. 똑똑한 너무- 호구. 그래도 맞습니다. 그런 사랑 앞에서는 이게 네. 다 약해지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로열까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음. 말만 번지르르 하지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는 건 제가 보기에도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상대방을 비참하게 만드는 연애는 음, 해서도 안 되고 네. 그걸 굳이 감내하실 필요도 없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좋은 진단이고 아주 건강한 상담을 하시는 게 이 연애 카운슬러로서의 조시프님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좀 분량 늘릴까요?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여러분들 느낌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 연애 발굴에 대한 고민은 네. 원우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원우 씨가 서치하는데 많이 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그냥 통박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좀 섭섭해요. 왜? 영화는 정말 열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조회수가 현저히 달라지더라고. 그쵸. 우리가 정말 이게 더 재밌으세요? 이게 더 재밌어요. 그런가? 저희는 영화 쪽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자꾸 이거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일 거예요. 10분의 1이 뭐야? 근데 근데 거의 준비도 안 해 사실 네, 나는. 네, 그러니까. 근데 저도 이게 찾는 게 그냥 다거든요. 그냥 막 찾는 것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여러 개 이렇게 그 댓글 많이 샘플들을 달리고 보고. 이런 거 네, 네. 있으면 좀 핫한 거 그냥 갖고 오는 건데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렇긴 해도 오늘 사연 발굴도 좋았으니까 네. 저희 아무튼 뭐 해볼게요. 뭐 네. 해보고 여러분들 이야기도 익명으로 남겨주시면 네. 제가 공개 안 하고.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건 공개하면 안 네, 되고 이거는 저희 뭐. 그 호우 시절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잖아요. 네네네. 호우 시즌이라고 네. 호 시즌. 거기에 DM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철저하게 익명 처리해서 그 아니면 비밀 댓글 같은 거 못 하나? 오디오 클립에다가요. 네, 네. 그런 기능이 네이버에 있는지는 그런 모르겠네요. 비대 저희가 사실 네. 창구도 마련해 놓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게 웃긴데 DM으로 주셔도 보내주시면은 저희 거의 완벽한 익명 보장 가능하니까 네, 네, 네. 보내주시면은 꼭 연애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네. 이야기들을 제 고민을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저희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개인적인 같습니다. 얘기 많이 이제 하기 시작한 것처럼 네.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연애 발굴 통해서 다음 순서 때 진지하고 깊이 있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연결돼 보십시다. 네,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때로는 아픔도 눈물도 있지만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